당신의 거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누군가에게 침입당한다면 어떨까요?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바라보는 텔레비전 화면 속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들어온 낯선 목소리라면 말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영국 남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채널은 서던 텔레비전. 앤드류 가드너가 진행하는 저녁 뉴스가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을 읽어 내려가던 그 순간 갑자기 TV 화면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브라운관을 짓누르는 것처럼 영상이 심하게 일렁거렸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수신 상태가 안 좋은가 보군.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애시타우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론의 목소리입니다. 뉴스 앵커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언어라기엔 너무나 기계적이고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엄숙한 목소리. 무려 6분 동안 영국 남부 전역의 텔레비전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방송국 엔지니어들이 송출 장비를 끄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파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는 방송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섬뜩했던 미해결 사건. 단 한 명의 범인도 잡히지 않은 완전 범죄이자 인류를 향한 섬뜩한 경고자. 1977년 애시타 전파 납치 사건의 전말을 파헤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7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는 냉전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겨냥해 수천 기의 핵무기를 배치해 두었고 사람들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중문화에서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지와의 조우가 개봉을 앞두고 있었죠.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우주에 혼자일까? 혹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혹은 파괴하러 오지는 않을까? 영국의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경제 불안과 파업으로 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했고 사람들은 현실의 도피처를 찾고 있었죠. 서던 텔레비전은 영국 남부의 햄프셔, 도시, 서식스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 민영 방송국이었습니다. 이날 방송 신호는 도시 주위의 로우리지 통신소에서 발사되어 각 중개소를 거쳐 수십만 가구로 전달되고 있었죠. 사건 당일인 11월 26일 뉴스 앵커 앤드류 가드너는 평소처럼 로디지아 사태와 같은 국제 정세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한 뉴스 시간이 방송 역사에 남을 미스터리의 현장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의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점검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고 시청자들은 뉴스 뒤에 이어질 만화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5시 10분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전파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세한 잡음이었습니다. 뉴스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윙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의 주사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누군가 방송국 안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강제로 조작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뉴스 앵커 앤드류 가드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음소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그는 여전히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칠흑 같은 침묵을 깨고 그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애시타우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론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고 영국식 억양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묘하게 억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외계 문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인류를 향해 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당신들의 상공에서 당신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구와 당신들의 종족을 파괴할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브릴론이라 자칭한 이 존재는 평화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섬뜩했습니다. 뉴스 화면은 계속해서 앵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입 모양과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기괴한 부조화가 시청자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앵커가 무언가에 빙의된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방송국 주조정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소리가 잘못 송출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메인 오디오 회선을 차단하려 했지만 기이하게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송국의 송출 장비가 아닌 공중의 전파 자체를 누군가 밖에서 덮어 씌운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인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악한 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분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뿐일 것입니다. 특히 그는 다가올 물병자리의 시대를 언급하며
인류가 영적인 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뉴에이지 사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는 약 6분간 이어진 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렸으니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상공을 떠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찾으십시오. 5시 17분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TV에서는 거짓말처럼 다시 루니 툰만화 영화의 경쾌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 남부의 수십만 가정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뒤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던 텔레비전과 지역 경찰서, 언론사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습니다. 외계인이 침공 선언을 한 것이냐, 전쟁이 난 것이냐, TV가 귀신에 들렸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일부 예민한 시청자들은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영국 독립방송 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관 통신망인 방송 전파를 탈취한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분석 결과 범행 장소는 햄프셔 북부의 해닝턴 송신소 인근으로 좁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이 송신소에서 나가는 신호를 가로채기 위해 바로 근처에 또 다른 강력한 송신 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일명 오버라이딩 기법이었습니다. 방송국의 원래 신호보다 더 강한 출력을 쏴서 원래 신호를 덮어버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1977년 당시의 기술로 TV 방송 신호를 덮어 씌울 만큼 강력한 송신기를 만들려면 엄청난 크기의 장비와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발전기와 안테나, 송신 장비를 싣고 산속 깊은 송신소 근처까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닝턴 송신소 근처에서는 어떤 수상한 차량도 사람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전자공학도들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방송 기술에 정통하고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지문도 발자국도 장비에 파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파를 송출한 정확한 좌표조차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장비를 동원해 국가 방송망을 6분이나 유린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건 발생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두고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한 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적인 해커의 장난이라는 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사건이 당시 유행하던 UFO 문화에 심취한 기술자의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에시타라는 이름을 듭니다. 에시타는 1950년대 미국의 UFO 접촉자 조지 벤타셀이 처음 언급한 외계인의 이름입니다. 즉, 범인은 기존에 있던 UFO 신화를 차용해 대본을 썼다는 것이죠. 또한 메시지에 등장한 물병 자리에 시대 같은 단어는 당시 히피 문화와 뉴에이지 운동에서 흔히 쓰이던 표현입니다. 진짜 외계인이라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그것도 1970년대스러운 어휘를 사용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미지의 존재가 보낸 메시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범행의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당시 서던 텔레비전의 엔지니어조차 우리 신호를 덮으려면 엄청난 출력이 필요한데 그 정도 장비를 들키지 않고 운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전파 납치범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브릴론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평화적이며 핵무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장난치고는 너무나 숭고하고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큰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제3의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군사정보기관의 심리전 테스트였다는 설입니다. 대중이 미디어 조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비상시 방송망을 탈취해 선전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했다는 음모론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범인을 알고도 덮었거나 정부 그 자체가 범인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1977년 11월 26일 6분간의 미스터리는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시타 사령부의 목소리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말이죠.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시적인 장난을 친 셈입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보내온 진짜 경고였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1977년보다 더 많은 핵무기와 더 극심한 환경 파괴에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브릴론이 경고했던 재앙에 우리는 그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스스로 파멸할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어 진화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의 전원 코드를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하늘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니까요.